지금 보시면요.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 6시를 좀 넘은 시간, 이른 아침부터 비도 오는데 지금 일찌감치 잠을 깨고 일어나서 동원이 된 거죠. 줄을 서서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호 차량을 타고 이 동당역 인근을 벗어날 때에 이제 양쪽에서 사실은 에워싸고 환호성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베트남 쪽의 어떤 설계, 베트남 쪽의 배려가 좀 반영된 학생들의 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베트남 현지 날씨에 대해서도 좀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인 박사도 베트남 방문했을 때 딱 이런 날씨였다면서요? 네, 한 겨울이었던 2월 정도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날씨를 치게 되면 가을 정도 날씨가 됩니다. 베트남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것으로 생각하고 긴팔을 안 갖고 왔다가 한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정도 날씨도 춥다고 베트남에 있는 현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죽 점퍼를 껴입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오전 굉장히 이른 시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긴팔을 입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나와서 베트남에서 최대한의 환영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가 아주 가성비가 좋은 국가에 대한 최대한의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것들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효과를 거뒀는데 특히 베트남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오게 되는 이 장면을 연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베트남이 이뤄내게 되는 관광객에 대한 경제 효과는 또 상당한 부분을 얻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의전을 다 갖춰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지금 아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대, 지금 양쪽에 서 있는 의장대가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착을 하면 지금 베트남 의장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아마 30분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 행사를 보고 그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온 그 1호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할 때는 저렇게 양쪽에 저렇게 시민들이 다 서 있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동당역에 도착을 하면 하노이까지가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가는 길이 다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170km여서 우리 기자단이 이동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통제가 된 상태니까 2시간 정도 걸려서 하노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의 연주도 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도착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최종 리허설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전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동 동선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서 그래픽화해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 이동 경로 함께 좀 보시죠.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풀만가드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했다라고 저희가 또 얼굴로 또 귀엽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동단역에서 1호차를 타고서 국도 1호선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전용 차량 이동 시 하노이 시내까지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교통이 통제된다는 가정하에 저희 채널A 취재 차량이 이 동선 그대로를 한번 어제 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빨리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내려서 1호차를 타고 이 국도 1호선을 달리기로 선택한 배경에는 그 1호선 인근에 주요 장소들이 위치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저희가 특정을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박장이라는 지역, 김정은 위원장의 1호차 밑에 있는 지역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북한군 병사의 묘지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이죠. 박난이라는 지역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이 있습니다. 하노이로 가는 길목에 박장과 박난 이 두 곳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하태훈 부장이 예상하시기로는 박장과 박린 두 곳을 다 들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상하면 이제 2시간 내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예상이 실력이 나오는 거죠. 실력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66시간이나 달려왔고, 물론, 김정은 전용 열차량이 굉장히 초호화 시설에 굉장히 편안한 시설이긴 했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의견은 일단은 현장으로 하노이로 바로 가서 하노이에서 여장을 푼 다음에 다녀도 오늘 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일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움직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들리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이미 공식 환영 행사를 한 다음에 중간에 삼성전자 공장이나 이런 데 가는 모습은 약간 의전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 자기들 참모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여장을 일단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중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를 들릴지는 전 세계에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 채널A 중계차는 그 두 곳에 모두 다 가 있다. 네. 가면 좋고 제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생각에는 예. 어쨌든 하노이의 한 40분 거리에 박장성이 있거든요. 예. 가는 길목이라면 말하자면 이제 베트남 참전 북한군 묘지 정도는 들를 수 있지 않느냐. 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라든지 하이픈의 완성자 자동차 공장은 공식 일정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하자면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정도에 할 수 있는데 내일 있을 어떤 트럼프 오늘 저녁에 있을 때 일정을 앞두고 다양한 어떤 현지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가는 길에서 거기 벗어나지 않는 방리는 좀 벗어나 있다고 보면 박장선은 딱 40분 거리예요 하노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한전 같은데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놨으면 굉장히 땅이 넓은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는 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박장 조심스럽게. 정도는 가는 길에 그냥 길목이다. 네, 박정호 대변인도 정말 이 부분에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한마디만 김영재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약간 수정을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생겼습니다. 예, 하태부장 수정.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자, 워싱턴 DC나 전 세계를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긴급 수정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대륙을 통해서 열차를 타고 가고 베트남에 이제 첫 입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과 중국이 물론 서방 세계 우리나라도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혈맹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대륙을 거쳐 왔으니까 베트남 지금 열차 내려서 박장에 있는 북한군 참전분 요지에 참배를 하고 베트남 일정을 시작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 지금 동당역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그리고 폭발물을 사전 감지하는 보안 절차도 이미 마친 것으로 현장 취재 기자의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